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11월 1415일 금토일 월드컵 예선 친선 13경기 일본 vs 가나. 이번 경기는 템포와 결정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우에다와 미나미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합이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빠른 전방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줄 것이다. 반면 가나는 장거리 원정과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을 풀어낼 여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이어가며 가나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나미노의 이선 침투와 이토주냐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의 다양성이 돋보일 전망이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그리고 경기 감각에서 일본이 확실히 앞서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 중반부터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최근 어매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며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리듬이 정점에 다다랐다. 우에다의 마무리 능력과 미나미노의 연계, 이토주냐의 폭발력까지 공격 삼각축이 완벽히 돌아간다. 가나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템포 적응 문제로 인해 전반부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일본이 압박과 결정력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 승주력, 핸디핸디승 강축, 언더보버 추천, SUM 홀 조율, 대한민국 vs 볼리비아.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리듬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이재성이 중앙에서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의 압박 타이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볼리비아는 장거리 원정의 피로가 누적되어 중원 압박 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한국이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의 느린 커버 타이밍은 이강인의 인버티드 드리블과 손흥민의 컷인 패턴에 취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앙 지향적인 공격 전개가 반복될수록 피로 누적된 볼리비아 수비라인은 공간 방어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한국은 볼 소유를 기반으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경기 흐름의 대부분이 한국 쪽으로 흘러가며 리듬을 잃은 볼리비아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한국의 전술 완성도와 에너지 레벨 차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란국은 인버티드 전개와 중원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볼리비아는 장거리 원정의 피로로 인해 수비 집중력과 조직적 움직임에서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을 앞세운 한국이 템포와 에너지를 지배하며 확실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 승주력, 핸디핸디승 강축, 언더보버 추천, 앙골라 vs 아르헨티나.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측면, 밸런스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앙골라는 좌측 풀백의 불안정한 오버래핑 타이밍으로 인해 전환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대폴의 탈압박 능력과 정확한 반대 전환으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폭넓은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며 알바레즈가 문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구조를 만든다. 앙골라가 전반 초반 버텨내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공간이 점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원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 아르헨티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골라가 세트피스 한두 번은 노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탈압박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 마무리의 3박자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그림으로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란골라는 조직력 유지가 불안정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압박 회복이 늦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탈압박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완성도를 보이며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통제한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효율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앙골라 패주력, 핸디핸디패 강축, 언더보버 추천, 사우디아라비아 vs 코트디부아르. 1사우디는 빌드업 구조의 불안정과 전환 속도 저하가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점유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의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침투가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패 강축,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축, 핀란드 vs 몰타. 1핀란드는 탄탄한 중원 밸런스와 전방 마무리의 완성도를 갖춘 팀이다. 앤트맨의 침투와 컷백 타이밍이 살아난다면 몰타의 수비 블록은 버티기 어렵다. 몰타는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고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템포와 공간 활용 모드에서 앞선 핀란드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확률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핀란드 승주력, 핸디핸디승 강축, 언더보버 추천, SUM 짝 조율, 룩셈부르크 vs 독일.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완성된 독일의 전개 속도와 룩셈부르크의 수비 간격 불안이 맞붙는 흐름이다.
독일은 하프라인 위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고 순간적인 측면 전환으로 찬스를 만든다. 룩셈부르크는 인원이 많아도 커버 간격이 불균형해 세컨드볼 수습이 불안하고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아데에미의 폭발적인 돌파와 비르츠의 전환 패스는 룩셈부르크 수비 간격을 벌려놓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벌어지고 룩셈부르크의 수비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독일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 후반부 추가골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일전술적 완성도와 세컨드볼 관리, 그리고 측면 전개 속도에서 독일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 압박 대응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체력적 부담까지 겹친다. 아데에미의 측면 전환과 비르츠의 패스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진다면 독일의 다득점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룩셈부르크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보브 추천, 지브롤터 vs 몬테네그로. 1지브롤터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커버 실수가 반복되며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후반 전환 속도와 아지치의 결정력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주도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세컨드볼 대응력과 집중력 싸움이며 그 차이를 만든 쪽이 승리를 가져간다.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전술적 완성도와 후반 응집력이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지브롤터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SUM 짝 조율, 크로아티아 vs 페로제도. 1. 크로아티아는 라인 컨트롤과 템포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여주며 공간 활용 능력에서도 확실히 앞선다. 페로제도는 전진 압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비 안정성을 잃고 뒷공간을 내주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이 경기는 크라마리치의 타이밍 침투와 페리시치의 연계 플레이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승리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조직력과 템포 차이에서 크로아티아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폴란드 vs 네덜란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과 탈압박의 대립이다. 폴란드는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렸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할 범위가 넓어져 중앙 공간이 비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네덜란드는 프랭키 대용을 중심으로 이 공간을 정밀하게 공략하며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의 하프스페이스는 경기 내내 네덜란드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될 전망이다. 데파이는 내려와 연계를 돕고 칵포는 측면에서 타이밍을 잡아 문전으로 침투한다. 결국 폴란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전진 템포를 유지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꾸준히 이어가 경기 후반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래도 폴란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의 찬스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네덜란드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다. 결국 중원의 리듬과 템포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할 경기, 그 해답은 프랭키 대용에게 있다. 1. 높아진 라인과 넓어진 커버 범위는 폴란드의 구조적 리스크다. 프랭키 대용은 이 공간을 정확히 읽고 전진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결국 네덜란드는 템포, 전술 완성도, 결정력 모두에서 폴란드를 압도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폴란드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슬로바키아 vs 북아일랜드.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슬로바키아는 보제닉의 정확한 롱패스와 슈란츠의 폭넓은 침투를 통해 반대 전환 타이밍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슈란츠가 좌측에서 전환 패스를 받아 침투할 때 북아일랜드의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것이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창출될 것이다. 투프타의 포스트업 이후 이어지는 세컨드볼 상황에서는 이선이 빠르게 반응하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완성된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좌우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포백 간격이 벌어져 중거리 지역에서의 마킹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슬로바키아가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 전개 속도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아일랜드가 한쪽으로 쏠리는 공격 패턴을 유지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반대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습 루트를 확보할 것이다. 슈란츠와 투프타의 연계는 단순하지 않고 포스트 플레이 후 재침투로 이어지는 폭합 전술로 전환 타이밍을 잡는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체력 차이와 라인 간격 문제로 북아일랜드의 커버가 느려지고 슬로바키아의 주도권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 그리고 전환 감각 모두 슬로바키아가 한 수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슬로바키아가 좌우폭을 활용하며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로 갈수록 슈란츠의 침투와 보제닉의 전환 패스가 더 정확해지며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슬로바키아가 공간 활용 능력과 템포 조절면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북아일랜드는 수비 밸런스 회복이 어렵고 경기 후반 실점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의 중심은 슬로바키아가 쥘 가능성이 크다. 1. 슬로바키아는 전환 템포와 측면 침투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며 반대 전환 공격으로 북아일랜드의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공략할 것이다. 슈란츠의 폭넓은 움직임과 투프타의 연계가 중심축을 이루며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슬로바키아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가 공간 활용과 리듬 조절 모두에서 앞서며 후반부 승부처를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슬로바키아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 추천, 베네수엘라 vs 호주.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후반 집중력 싸움이다. 베네수엘라는 초반부터 론돈의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을 지탱하며 소텔도의 좌측 돌파와 카세레스의 중원 조율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호주는 초반엔 라인 유지로 버티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진다. 베네수엘라의 이선 자원들이 세컨드볼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면 팍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에는 소텔도의 폭발적인 돌파와 카세레스의 볼 운반 능력이 빛나며 지친 호주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 전망이다. 그래서 후반 70분 이후 승부처에서 베네수엘라가 한 방을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일베네수엘라는 전방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인다. 소텔도와 카세레스의 돌파가 경기 후반 흐름을 바꾸며 체력적으로 앞서는 베네수엘라가 기회를 잡을 것이다. 호주는 후반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끈질긴 응집력으로 경기 후반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승무패 베네수엘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SUM 홀 조율, 중국 vs 대한민국.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전환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중원 간격이 벌어져 압박 간격이 무너지고 수비 블록 복귀 타이밍이 늦어질 것이다. 반면 한국은 김한서의 조율과 강성진의 침투, 김동진의 전방 압박 삼각축이 균형을 이루며 전술적으로 정돈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중국의 느린 전개 속도는 한국의 압박 구조에 고립될 위험이 크며 하프라인이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한국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리듬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간 한국의 이선 침투 루트는 다양하게 열릴 것이다. 중국은 강성진의 전진 패스 타이밍에 맞춰 수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라인 간격이 커지는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그 틈을 활용해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며 공격 리듬을 끊김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압박 지속력에서 확실한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한 한국이 볼점유와 템포를 통제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국은 전방 압박과 중원 템포 조율을 결합해 경기 전반의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중국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느려 90분 동안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결국 한국은 전술적 완성도와 세컨드 대응 능력을 앞세워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응집력의 세 요소가 완벽히 맞물린다면 한국의 하프스페이스 축구는 이번 대회 최고의 퍼포먼스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중국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보버 추천, 카자흐스탄 vs 벨기에.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라인 간 간격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벨기에는 데 브라이너와 트로사르가 중심이 되어 중원 압박을 회피하면서 하프스페이스로 빠르게 전개할 것이다. 트로사르가 중앙과 측면 사이의 느슨한 공간을 공략하면 카자흐의 수비 라인은 재정비할 틈이 없다. 그리고 루카쿠가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며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반면 카자흐는 세컨드볼 이후 라인 재정비가 늦어 전환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 수비 블록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미드존 압박이 느슨하면 벨기에의 공격 리듬을 차단하기 어렵다. 벨기에는 중앙 점유와 측면 전환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벨기에의 템포가 올라가면서 카자흐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프스페이스를 지배하는 벨기에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게 될 것이다. 카자흐는 밀집 수비로 버티겠지만 하프스페이스의 느슨한 간격이 결국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벨기에는 트로사르와 대 브라이너의 리듬 조율 속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루카쿠의 존재감으로 마무리한다. 공간과 템포 모두를 통제하는 벨기에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승무패 카자흐스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